불 꺼진 방 안. 차가운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릎을 끌어안은 채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상사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동료 남직원들의 은밀한 따돌림은 매일같이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고, 퇴근길의 발걸음은 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생기를 잃어버린 채 그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의 끝은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탓하는 자책으로 비참하게 귀결되곤 했다. 하지만 문득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 사이로 서늘한 깨달음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고 약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화장품과 여자 직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챙겨왔던 예쁜 소품들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내일부터의 나는 그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완벽한 결과물로만 나를 증명하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입버릇처럼 내뱉던 비굴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죽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겠노라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일 사무실에서 벌어질 소리 없는 전쟁을 위해 그동안 수집해둔 논리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해 나갔다. 마침내 눈물이 바짝 말라버린 나의 눈동자에는 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던 서늘하고 단단한 안광이 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 내 이름을 날카롭게 부르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다. 이거 누가 이따위로 했어?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그는 확인되지도 않은 실수에 대해 나를 범인으로 단정지으며 동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예전 같으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의 자리로 향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말과 함께 나는 당황한 상사의 손에서 마우스를 빼서 쥐고 파일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상사의 얼굴 옆에서 나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목소리로 파일의 수정 경로와 최종 작업자를 화면에 띄워 보였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넘긴 시점 이후에 다른 분이 수정하신 내역입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죠. 화면 위에는 파일 속의 진짜 범인이 내가 아닌 평소 상사와 가깝게 지내던 다른 남직원이었음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다. 순식간에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고 상사는 당혹감에 헛기침을 연발하며 비겁하게 내 시선을 회피했다. 나는 그런 그를 빤히 응시하며 다음부터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불러주세요 라고 얼음장 같은 쐐기를 박았다. 정적을 뚫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 등 뒤로 사람들의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나는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업무 실수로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된 상사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자료 조사를 위해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는 어느새 귀신처럼 다가와 내 의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눅눅한 숨소리와 시선은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고 그는 내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를 검열하며 참견을 쏟아냈다. 그렇게 하면 느려.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해. 그가 제안하는 방식이란 게 사실 대단한 비법도 아니었다. 자료 A를 먼저 제거하고 찾느냐, 찾고 나서 A를 제거하느냐 같은 결과적으로는 하등 차이 없는 사소한 절차의 순서 바꿈일 뿐이었다. 나는 그와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이 고역이었기에 내면의 짜증을 억누르며 그저 알겠습니다 라는 단답형으로 대화를 끝내려 애썼다. 하지만 상사는 내 짧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다음 업무로 넘어가려 자리를 뜨는 내 어깨를 툭 치며 가로막았다. 가긴 어딜 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짜로 이해한 거 맞냐고. 그는 내가 맡은 산더미 같은 업무와 부족한 시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으며 그저 내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자신만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속을 숨긴 채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폭발 직전의 인내심을 다스려야만 했다. 상사는 이제 아예 내 모니터를 본인 쪽으로 틀어준 채 내 생각마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들었다. 진심으로 말해봐. 너도 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답을 정해놓은 가학적인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갈등을 끝내고 빨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영혼 없는 목소리로 네. 그렇네요 라고 대꾸했지만 그는 내 표정을 샅샅이 훑으며 다니.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내 진심이 궁금하다니까? 라며 나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한숨 섞인 어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오던 방식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안색을 붉히며 나를 고집센 부하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거봐, 너 고집센 거 맞다니까? 당연히 이게 빠른 건데 그것도 모르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도를 넘은 비하 발언에 가슴이 울컥했지만 나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네. 앞으론 일러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짜 정말로 라고 앵무새처럼 되물었고 내가 네라고 답할 때마다 다시금 진짜? 를 반복하며 나를 조롱했다. 모욕적인 확인 절차가 이어지는 내내 사무실의 시선들이 우리에게 쏠렸고 나는 비로소 내 안의 폭탄 타이머가 마지막 숫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직감했다. 진짜. 정말로. 너 지금 비꼬는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상사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옹졸한 확인 작업이 사무실의 공기를 헤집었다. 주변의 남직원들은 이 기괴한 광경이 익숙한 듯 혹은 은근히 즐거운 듯 힐끗거리며 방관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던 줄이 마침내 비명과 함께 끊어졌다. 나는 쥐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강하게 내려놓았다. 탁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었고 나는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상사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도대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증발했다. 당황한 상사는 뭐?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라며 짐짓 위험을 세우려 했지만 나는 기세를 늦추지 않고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할 것 같다고 했더니 고집이 세다 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진짜냐며 사람을 조롱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춤을 춰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라서 확답을 못 드리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일러주신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계속 제 진심을 캐물으며 사람을 잡돌이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서슬퍼런 일갈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평소 나를 은근히 무시하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경악과 공포 그리고 기괴한 혐오감이 뒤섞인 채 나를 향했다. 상사는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죽은 채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제대로 된 논리를 찾지 못하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주변에서 들릴 듯 말 듯 쟤 진짜 미쳤나봐. 완전 미친년이네 라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쥔 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나를 붙잡거나 중재하려 들지 않는 그 삭막한 고립 속에서 나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사무실을 가로질러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순간. 아, 이제 정말 망했구나라는 직감과 함께 뜨거운 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다시는 그 비겁한 진짜? 라는 물음 앞에 무력하게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절망보다 훨씬 컸다. 나는 오늘 이 지독한 남초 회사의 순종적인 여직원이라는 껍데기를 스스로 깨부수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친 독종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제의 폭발 이후 나는 가방 속에 사직서를 품은 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금방이라도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거나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무실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기까지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고 나를 향한 그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특히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상사는 내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서류 뭉치 속으로 고개를 처박았다. 어제 내가 보여준 서슬퍼런 기세가 그에게는 단순히 부하 직원의 반항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의 폭발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건드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깔려 있었다.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 어제의 일을 묻지 않았고 평소라면 던졌을 무례한 농담이나 잡다한 심부름조차 나에게는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 깊이 간직했던 사직서를 꺼내지 않은 채 차분히 컴퓨터 전원을 켜고 오늘의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깨달은 사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벽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이 찍어준 미친년이라는 낙인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입사 이래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사는 여전히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조차 눈치를 보며 최대한 간결하고 정중한 메신저로만 소통하려 애썼다. 진짜, 정말 이라며 내 진심을 확인하려 들던 유치한 괴롭힘은 마법처럼 사라졌고 그는 이제 내 근처에 오는 것조차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동료들은 나를 자기들의 단톡방이나 점심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소외가 아닌 해방이자 축복으로 다가왔다. 억지로 웃으며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저급한 대화에 고개를 끄덕여줄 필요도 없는 이 고립은 나에게 완벽한 업무 몰입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업무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히 관리했던 덕분에 상사는 나를 비난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옹졸한 자존심만 구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가장 일 잘하지만 성격은 감당 안 되는 독종으로 통용되며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을 구축했다. 때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오기도 했지만 나는 그 소음들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착한 여자 직원이 되기를 포기하자마자 나는 이 삭막한 남초 회사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질적인 권한을 동시에 쥐게 된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은 다정함이 배제된 차가운 존중이었으나 그것은 적어도 매일 밤 나를 울게 만들었던 비굴한 친절보다는 훨씬 값진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됨으로써 얻어낸 기묘한 안락함 속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사건 이후 수개월이 흘렀고 사무실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제 나에게 함부로 진짜냐며 잡돌이를 하던 상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팀장이지만 나에게만큼은 결제 서류를 내밀 때조차 검수받는 학생 같은 표정을 짓곤 했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나를 보며 경외심 섞인 눈빛을 보냈는데 그들 사이에서 나는 상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실력자 혹은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전설적인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 외적인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남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사무실은 오직 타자기 소리와 업무적인 대화만이 감도는 완벽한 일터로 변모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점심 메뉴를 고민하지 않고 퇴근 후에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짓지도 않는다. 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나누는 저급한 농담의 대화에서 배제되는 것은 소외가 아니라 차라리 축복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나를 뒤에서 싸가지 없다고 수군대지만 동시에 내가 처리한 업무 결과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차가운 고립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었고 나는 그 성벽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하게 나만의 속도로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때때로 적막한 사무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실 때면 예전의 나처럼 눈치 보며 울먹이던 그 여린 뒷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아득한 먼지처럼 느껴졌다. 오늘 아침도 나는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는 단정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에는 출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지만 이제는 사무실 문을 여는 내 손길에 거침이 없다. 일 잘하는 싸가지 없는 여직원. 누군가에게는 모욕일지 모를 이 수식어가 나에게는 이 삭막한 남초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쟁취한 가장 값진 훈장이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한 명의 당당한 직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다정함이 거세된 이곳에서 내가 택한 독이 든 성배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켜면 어김없이 상사가 슬그머니 다가와 눈치를 보며 업무 협조를 구한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그는 이제 토를 다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난다. 퇴근길,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치지 않는다. 남초 회사라는 거친 환경은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었을지 모르나 그 미친년이 된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나는 오늘도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걸으며 내일 또다시 마주할 전쟁터 같은 일터를 향해 기분 좋은 냉소를 지어 보였다. 이곳은 여전히 삭막하고 춥지만 나는 이제 그 추위를 즐길 줄 아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